경영진 사태 촉구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사 이제 제어가를 하거든요. MBC나 K 뭐 이렇게 다 제어가를 하는데 제어가 할 때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이게 압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당 측 인사들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라든가 직무유기 부당한 부정 비리 뭐 이런 것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덮어 씌워서 뭔가 압력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이때에 이게 2018년도에 그 2017년 18년도 이때에 보면은 MBC 사장, KBS 사장, EBS 우정범, YTN 조준희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그 연합뉴스 TV에 또 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이지만 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했을 때에 이 살아있는 권력이 정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MBC 같으면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였고 드라마 왕국이었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뭐 막대한 광고 수익을 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MBC의 조직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노조에 잠깐만 요걸 한번 보시면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으면 민주노총의 지령하에 그동안 13차례 MBC에서 그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 벌일 때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머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언론노조 강령에 보면은 뭐 정치 세력화 이렇게 있고요. 언론노조라는 것은 MBC 언론노조입니다. 상위기관인 민주노총 강령 여기도 봐도 전부 다 무슨 뭐 굉장히 이렇게 정치 권력이에요. 얘네들이 일반적인 이런 노동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입니다. 그 민주노총 산하에 보면 16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노조이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전국 교직원 노조가 있고요. 민주노총 산하에 그 다음에 언론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있고 그 다음에 교수노조 또 전국 금속노조가 있고 대학노조가 있고 건설산업노조가 있고 정보경제서비스노조가 있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있고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가 있고 전국 사무금융노조 연맹이 있고요. 전국 서비스노조가 있고 전국 여성노조 전국 공공운수노조 전국 일반노조 민주 일반노조 전국 민주화 섬유노조 이렇게 해서 16개가 이 민주노총 아래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데 이 언론노조 같으면 그 16개 중에 한 개인데 이 언론노조 뭐 교직원노조 이렇게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 같으면 MBC가 있고 KBS가 있고 SBS가 있고 YTN이 있고 쫙 또 있는데 그래서 MBC 언론노조를 보면 147개가 있어요. 언론노조가 MBC, KBS, SBS, 부산 MBC, 서울 있고 광주 MBC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론노조가 1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4,512명입니다. 네, 한번 다음 보시죠. 그래서 무능한 MBC 최승호가 이제 2017년도 12월에 김장겸 당시 사장을 쫓아내고 이렇게 사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MBC를 동토의 왕국으로 몰면서 완전히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자유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MBC를 만들었다는 게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는 너무 공포감을 느꼈어요. 당시에. 그래서 보면은 2018년 1월 2일 날 MBC 시무식에서 태극기를 안 걸고 애국가를 안 부르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때 이제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최성호 사장은 왜 MBC 시무식에 공식적인 시무식에 태극기도 안 물고 애국가도 안 부르느냐 이에 대해 답변하라. 이때부터 제가 성명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파 기자들 예를 들어 배현진이가
제가 그때 뉴스데스크 진행을 했는데 2018년 17년 12월 17일인가 이제 최성호가 MBC에 사장으로 취임하고 취임 당일날 배현진을 그냥 그 뉴스데스크 앵커가 보직이거든요. 여기가 딱 딴 데로 그냥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뉴스데스크 진행을 했으면 자기가 이제 뭐 자리를 바꾼 다음에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다른 앵커가 나올 때도 MBC 계속 뭐 사랑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인사할 기회도 없이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들을 배현진과 그 뭐 보도국장 했던 사람, 무슨 부장 했던 사람, 보도국 기자들을 그야말로 조명창고에다 발령을 내버렸어요. 조명창고라는 사람이 없고 조명기구를 두는 창고입니다. 여기다 갑자기 의자를 책상 벽에 갖다 놓고 3개월이 4개월, 5개월간을 여기다 그냥 방치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기자는 3개월 버티다가 갑자기 열심히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버티다 보면 3개월 만에 MBC를 사퇴를 했고 많은 그때 기자도 있고 뭐 일반 우리 여러 있지만 다들 이제 저기로 그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계속 하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고 이러니까 배현진 기자 같이 여러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MBC 나가라고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본인이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그냥 끝까지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이 눌러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엄청 괴롭게 지금 있어요. 이렇게 됐고 지금 20명 뭐 20명 해고를 했는데 해고라는 것도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5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2년 사이에 20명을 해고하고 근데 대부분 승소했고 뭐 MBC 방송에 어느 날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지난 정권 때 방송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 앵커가 이러는 거예요. 뭘 사과를 하는 건지 그리고 뭐 본사 MBC 본사와 또 자회사가 있고 또 지방 MBC들 임원들을 전부 적폐로 해가지고 다 그냥 몰아내버렸고 거기다 또 자기 그 언론노조원 출신 자기도 측근을 다 적어놔버리고 이래서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적폐하는데 이 적폐라는 것은 내 사람 안치기 위해서 이 우파 직원들 다 끌어내리는 게 이게 적폐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파 직원들 완전히 우리 공포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그림자같이 그냥 회사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2018년 2019년 2년간 경영적자가 2340억입니다. 100억 손해도 엄청난데 2340억을 손해를 배웠고 이거는 뭐냐 제작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광고로 수익이 들어와 있는데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광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들어오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문재인이 망가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MBC가 똑같은 그렇게 해서 망가져버렸고 그래서 MBC는 완전히 문재인 TV, 민주당 TV로 전락해버렸고 홍위병 나팔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몰량심 이렇게 해서 맨날 제가 성명서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무능한 최성호 사장은 하면서 맨날 앞에다 무능한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위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로봇같이 시키는 것만 그냥 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거기서 이 당시에 어떤 진실도 그 히드라는 거짓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또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정상화위원회. 그리고 여기 보면 3번에 보면은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있고 YTN은 혁신위원회. 그 다음에 연합뉴스TV는 미래와 발전위원회. 이렇게 각 방송사마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MBC 정상화위원회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발령이 나잖아요. 이 직원이든 뭐 우파 직원이든 다 동료예요. 맨날 선배, 후배, 다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전부 다 이게 언론노조원들을 저기다가 갖다 집어넣고는 완전히 이것들이 완장을 잡아놓은 그냥 이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방송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왜 이 방송을 이렇게 했어? 왜 취재를 이렇게 했어? 막 그냥 이렇게 과거 행적들을 질의하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는 바로 막 해고를 시켜버리고 무슨 대기 발령시키고 정직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때 맨날 저녁마다 발령이 나는 게
맨날 6시 퇴근하면 6시 반쯤에 발령이 나요. 그러면 이 퇴근하면서도 전부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대기 발령하는 거 아니야?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MBC가 되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항상 이런데 아무도 말도 못하고 진짜 MBC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노조위원장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노조위원장 참 맡고 보니까 제가 일을 좀 잘했어요. 근데 저는 겁나서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부위원장을 했더니 그냥 따라다니라 해서 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위원장으로 시켜가지고 제가 못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유 저는 뭐든지 맡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이 성명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MBC라는 회사가 전부 새로운 뉴스를 보도하는 곳이잖아요. 국내든 국외든. 근데 MBC 내부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성명서를 쓰면서 내가 MBC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직원들한 우리 내부 여기 인터넷 안에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외부 언론에도 계속 나가지고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쓴 것이 그냥 하나도 보도가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도를 다 해줬어요. 진짜. 근데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MBC에서 공개방 뭐 할 때 태극기도 안 불고 이런 것도 없이 막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걸 다 진짜 이걸 정말 너무너무 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공포 속에서 동토의 왕국이 된 MBC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슈 MBC 오늘의 이슈 이래가지고 그거 큰 타이틀을 내고 무능한 최성호는 왜 뭐를 이렇게 했는가 답변하라. 맨날 무능한 최성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부 사정을 진짜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는 뭐 우리 최성호 보면 임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저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계속해서 이거 쓰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별명이 제가 장군입니다. MBC의 인간성 여기 장군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MBC 이렇게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때는 2시간 자고 이 성명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제가 다 취재해가지고 성명서 썼기 때문에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해외 특파원도 기자들이 나가는데 해외 특파원은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기자들의 꽃이 해외 특파원이에요. 그래서 뭐 한 3년간 외국에 나가서 기자 직원들 가족들 다가가지고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자녀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고 외국에 가서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외국 생활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들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12명이 가 있는데 12명을 한꺼번에 2018년 3일에 다 소환을 시켜버렸어요. 발령을 내버렸어요. 3월 달에 다 돌아오라고. 이러는데 이게 좀 뭐 어떤 사람은 간지 4개월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년 된 사람도 있고 왜 다 뭐 서울에 있는 집 다 어떻게 세를 주든지 어떻게 하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얘네들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놈들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돌아와가지고 막 가족이 다 흩어져야 되고 애들 학교 다니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 이러기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로 조건, 근무 조건 이런 거에 방해했다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보상금까지 받고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분에. 이런 일이 있고 MBC 또 홍익 편파 보던데 주진우를 출연시켜야 되고 스트레이트에 출연시켜요. 40분 방송을 했는데 한 달에 1회에 600만 원을 준 거예요. 1회에 한 40분 출연하는데 이렇게 했지. 김의경이라고 영화배우인데 얘도 40분에 300만 원을 주고 김재동이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금도 이게 외국 편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 백분토론, 뉴스데스크
뭐 MBC 뉴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김종배 시선 집중, 표창원의 하이킥 이런 거 이런 금액도 있죠. 제가 막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낸 금액이에요. 이게 600만 이런 것도 정말 아니면 이거 다 못 나와요. 누가 공개를 하겠어요. 진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이때 뭐 올림픽 이때 뭐 도쿄 올림픽에서도 막 뭐 이런 부적절한 이런 거를 하고 2021년에 이때 뭐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는 체르노빌 사진을 찍고 IT 할 때는 뭘 내전 뭐 이런 걸 하고 루마니아인데 드라큘라를 찍고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것들 저는 그리고 김미화를 뭐 아주 막 이렇게 평창을 공동 MC로 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막 이 난리 진짜 이러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랬더니 얘가 또 뭐 지가 아주 무식한 게 뭐 있는 척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 뽀록이 다 나버린 거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좌파들은 실력보다 이념을 중요해요. 이념만 강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없는 직원들을 완전히 이런 방송에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적인 그 망신살 뻗쳤는데 진짜 이런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MBC를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가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고 항상 그런 거에 굉장히 머리를 쓰고 맨날 이러거든요. 얘네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이거 열심히 안 해도 돈 주는데 뭐 월급 나오는데 그냥 이 생각으로 진짜 이런 게 돼. 지금 현재 MBC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18, 19, 20년간 MBC 신입사원 국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3년간 쭉 한번 보세요. 2018년대 보면은 주관식으로는 평창 올림픽에 단일화 팀을 놓고 뭐 스포츠 교류니 뭐 이래가지고 찬반 인원이 많았다. 이게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기회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북한 선수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막 찬반 양론이 많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걸 써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객관식에서는 65번 문제 북한 성군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그 다음 2019년도 보면은 커밍아웃 이후 동성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설득하는 편지를 써보래요. 지 자식이 아들이 어떤 남자 데려와서 결혼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아들을 며느리를 맞아주세요. 이런 편지 써버리는 거예요. 2020년도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그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20년도, 18, 19년도는 그냥 조용히 다 끝났어요. 근데 20년도는 막 이 사람들이 막 응시생들 막 저기를 하고 그것에 비판받고 또 의원들까지 막 이렇게 그냥 막 비판하고 이랬더니 MBC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018년도 말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북한 성군 정책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게 그 평창 올림픽 이것도 시험 문제 쫙 가봤더니 이 두 개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저녁에 또 성명서 썼어요. 써가지고는 올려버렸어요 MBC에. 그랬더니 막 이제 MBC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그냥 아주 어떻게 저기를 벌을 좀 주려고 줘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써대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성명서에다 뭐냐면 최성호 사장은 왜 신입사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맨날 나오라 어쩌고 처음에 이 경찰서 막 고압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겁도 내다가 나중에 그냥 제가 또 보니까 이것들 내가 강하면 이것들이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서 또 세게 하다가 최성호 불러다가 의도를 밝히고 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안 나갔어요. 연락 올 때마다. 그랬더니 막 편지가 계속 오는데 안 나갔는데 2018년 7월에 제가 이렇게 집 앞에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이렇게 내려오는데 경찰관, 사법경찰관 4명이 저 앞에 딱 들어서면서 이수님 씨 맞느냐고. 그래서 맞다고 이러더니 뭐 무슨 체포영장이래요. 뭐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고 깜짝 놀래고 그랬더니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래는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방송사 간부고 그러니까 수갑을 안 채울 테니까 빨리빨리 차에 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막 타는데 마침 우리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빨리빨리 저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체포되는 상황. 빨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러고 이제 바로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광화문 옆에 서울경찰청. 이러고 끌고가지고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해다가 저를 양쪽 팔에 이 경찰관이 제 팔을 딱 잡고 해가지고 계단 끌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8시간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이제 300만 원 벌금이 나오고 핸드폰 6개월을 감청을 했다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이제 12월 말에 정년퇴직하는데 이 MBC 이것들이 저를 어떻게 좀 징계를 주려고 고민을 하다가 2개월 정직을 줬어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년퇴직하는 상황에서 정직 상태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고 그러고 이제 300만 원 벌금 나온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돈을 왜 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정년퇴직한 이후에 2019년, 2020년 이게 2년 동안 정식 재판해가지고 다행히 다 이제 승소를 했어요. 무죄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진짜 힘들게 받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무죄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때 수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청구를 했더니 85만 7천 원 나왔더라고요. 그게 일당하고 교통비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끝나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성재입니다. 이 박성재하고 최성호 둘 다 이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러는데 최성호가 사장으로 들어올 때는 박성재는 이제 보도국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성호가 맨날 제가 무능한 최성호 진짜 무능하거든요. 계속 무능하다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무능한 걸 알게 됐어요.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 무능한 걸 그래서 내가 최성호한테 어떤 때는 성명서 쓰면서 최성호는 PD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능한 걸 다 아는 사람은 알죠 그냥. 그래서 잘 모르는데 최성호는 어느 날은 맞지 않는 무능한 최성호 사장은 자기한테 MBC 사장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타인들도 볼 때 좀 불편해하지만 본인은 더 불편할 것이다. 이러면서 최성호 사장은 차라리 MBC 사장이 안 됐으면 그래도 그냥 언론인으로 유명한 언론인으로 남아 있을 텐데 MBC 사장을 하면서 지의 모든 그 무능력함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최성호가 그랬더니 이제 2년 사장을 끝내고 더 하고 싶었는데 워낙 제가 무능하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두게 됐고 다음에 이제 박성재가 보도국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다 이제 박성재가 사장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재가 누구냐 하면 지금 부인이 정혜승이라고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MBC 사장이고 부인은 청와대에 있었고 이런 관계고 광화문 집회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많은 분들 우리 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모였을 때 약간 마시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TBS에 출연해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한 인간이에요. 완전 정치병자예요.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 서초동에서도 한 2~3만 명 모였을까 이러면서 딱 보니 100만 명 모였다 막 거짓말하고 이놈들은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 또 핑계가 아주 유명해요. 지금 옛날에 문재인 때는 맨날 안 되면 지가 다 망쳐놓고는 맨날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윤석열한테 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재는
호국 동지에서도 동물에서 제명을 시켜버렸고 이놈이 이제 사장으로 오기 전에 뭐 수제 스피커 장사를 했어요. 이랬는데 이거를 계속 그 MBC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고발된 상태고 손석희의 아들 송구민이라는 인간을 올해 1월달에 경력기자로 MBC에 입사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법 고용세습 의심이 되고 MBC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적폐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적폐가 MBC의 박성재 사장, KBS 김희철, YTN의 우장균, 연합뉴스TV 홍기성 뭐 이런 사람 다 적폐해서 하루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 부분에서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오늘 그다음에 뭐 그래서 제가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다 겪은 거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안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장님이 그 대안까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KBS를 감사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 앞에 가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감사해달라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KBS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MBC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못하고 내부에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 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성명서는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MBC도 지금 내부 고발도 많고 외부에서도 뭐 고발도 있고 그래서 빨리 이런 것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빨리 해서 사법 처리해 버려가지고 하면 뭐 할 텐데 이런 거 있고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민영화에 대해서도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 MBC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주인 없는 회사여가지고 지금 주식이 박문진이 70% 정수장이 30%거든요. 이러는데 이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지금 언론 노조원들이 지가 주인이라고 아주 주인 행사를 지는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어떻게든지 언론 노조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극자 노조가 진짜 언론을 찬탈하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MBC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루빨리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나 그냥 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고 있고 내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2월이 이제 박성재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내년 2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있어줘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을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니까요. 박성중 의원 이런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놔두면 지금 지네들은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가장 먼저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놓고 있으니 정말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발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루빨리 저거 하면 다 사법 처리가 될 만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걸 하루빨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질문해 주시면. MBC 전부 지금 전라도 애들이 지금 70%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카톡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게 지금 거 아니라 한 10년 전 자료인데 그걸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지금은 어떤 지금도 좀 뭐 안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 명단 이런 것들은 전부 10년 전 자료들이에요. 아니 현재 네. 저도 신문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현재 보면은 서울신문이나 정부 일간지 이런 데도 방송도 거의 호남 애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언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엊그제 조선일보사에서 그 기자 걔가 미디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30%다. 이거에서 지금 후려맞잖아요. 조선일보 또 문 닫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이 내예요. 내가 썼는데 네. 또 왜 먼저도 부지런하고 박근혜 때부터 이렇게 했느냐? 그걸 내가 카톡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됐어요. 지금 방송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이 저 TV 조선 요놈의 새끼들이 또 그걸 그대로 했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야마가 들어서 내가 SNS에 올리고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김학무가 누구냐? 누구나 많아. 나 같은 늙은이 모르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광주 호남 애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네. 얘네들이 이념도 잘 모르고 공산주의가 뭘 모르고 네.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수박 겉핥기로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흔든 거예요. 네. 네. 그걸 누가 만들었냐?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대중이가 지역 차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뭐 박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정치하는 이 쓰레기들, 이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4.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기회가 왔다고요. 네. 이거를 빨리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부정선거 재판을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 저 국회가 해산이 되잖아요. 요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충청도다, 경기도다, 서울이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경찰, 군대 이런 것까지 진급에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전라도 사람은 또 경상도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디 사람입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또 애국을 하는 분들은 4.15 부정선거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대법관 저놈의 새끼들도 빨리 저걸 끌어내야 돼요. 응? 여기에 집중해서 저거를 흔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가 지금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애기 아니에요. 애기 대통령. 윤석열이가 뭐 그 많은 걸 다 무슨 소리 지금 합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응? 또 그 밑에 참모진들도 아직 모르잖아요. 전부 검사 출신들 자기 측근들 써가지고 참모 이렇게 이제 자문받고 이런 건데 뭔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 태극기세를 저걸 묶어서 밀어줘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걸 저게 안- 무너지면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아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가 지금 나갔으니까 또 좀 달라질지 어쩔지.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맞아요. 군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군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놈들이 지금 장군된 애들도 그렇고 연관장교 된 애들도 그렇고 이 사상 이 그리고 왜? 어른들이 자기 부모들이 배불리게 키워나가지고 공부시켜놔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나이 많은 분들 저놈들이 틀리빠리를 오겠는데 우리 보고 우리 틀리빠리들이 저거를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부정선거 이걸 물고 늘어져서 이걸 자꾸 띄워서 빨리 이걸 해서 안정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줄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인데도요. 그 주사파들이 대부분 저기 예원박 시점으로 이제 문화 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언론 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계시면서 주사파들이 직접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걸 느낍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2018, 19, 20년대는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갈라는 거죠. 그게 예. 보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북한 단일화는 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잘못 떨어질 거예요. 예. 그거 이렇게 저기 남북한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붙는 거예요. 일단 붙어요. 그래서- 또 면접이 있고 또 이런 계속 그렇게 갈라냈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일단 무조건 그 좌파만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계속 위로부터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탑 매니지먼트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밑에서부터 또 좌파들을 뽑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도 그러니까 좌파들은 뿌리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건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언론 노조가 또 딱
예, 예. 이 언론노조에서는 우리가 또 신입사원들이 뭐 매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선배들이 또 신입사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도 사주고 하고 그런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아, 점심 뭐 의식화시키는 거. 의식화라기보다도 그냥 후배들한테 그냥 밥 사주고 이런 거 이렇게 문화예요. 예, 예, 예. 근데 그 문화인데 우리가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후배들하고도 밥 먹고 뭐 동료들하고도 먹고 있는데 이 후배들 어느 날은 후배들 이번 신입사원들 같이 한번 식사에 내주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앉아가지고 빨리 그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면 빨리빨리 그 언론노조에 가입해 딱 이러면서 쭉 내주는 거예요. 그 가입 신청서를 예. 딱 갖다 주면 얘네 그냥 써버리면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언론노조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한상열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한상년? 지금 그 저기 방통위 회장. 그것도 완전히 좌파죠. 잡하죠. 그럼요. 그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요. 지금 한상열이도 보면 근데 이건 지금 본인이 안 나가니까 좀 정권이 바뀌면 다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다 끌어내렸잖아요. 이렇게 그 끌어내리는 것도 이게 언론 노조원들이 어떻게 끌어내려냐면 옛날에 고영주 이사장이나 MBC의 그 이사들이 이제 MBC 그 방문진의 이사들 방문진의 이사들이 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파가 많았어요. 인원이 이사가. 그러니까 이 이사를 몇 명을 끌어내리고 좌파를 집어넣으면 사장을 제명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우파 그때 이사들이 끝끝내 난 안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그랬더니 그 집에 가고 교회로 가고 학교 대학 강의실로 가가지고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깽가리 치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온갖 거짓말 욕설 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안 나가면 죽일 것 같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공포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족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온갖 말 다 하고 완전히 그 중국에 그 문화대행의 홍위병들. 예.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명 한 명 다 사표를 내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금 됐는데 우리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에서는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럴 만한 인원도 없고 그런 담력도 없고 저는 저 같은 사람 여럿이 있으면 좋겠어. 같이 막 앞장서 할 수 있고. 저랑 같이 하시죠 한번. 네, 하시죠. 그럼. 예. 그거 해야 됩니다. 진지전 그 적교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나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우리 집 동료들이라 이러면은 더 큰 수모 당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러세요.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잘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 한상혁이 같은 경우도 보면 사법 처리될 게 아버지로부터 보니까 농지를 물려받았어요. 이 뭐 장남인가 같더라고 그 사람이. 농지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그냥 평평한 농지였는데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거기다가 뭐 호화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을 지었어요. 네, 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그래서 그게 농지법의 위반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도 떠들고 저도 제가 이수님 TV를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TV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요. 그 이수님 장군님 같은 분이 MBC 노래에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여성 노조 위원장 제가 처음이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제 국민민당의 내민 정우 의원 그분도 나름대로의 그 MBC에서 네.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이수님 위원장이 마치 연결이 안 되니까. 아니 알고는 연결은 되죠. 연결되고 저기도 배현진도 이제 그 좌파 노조, 언론 노조에서 계속 보면은 언론 노조원들은 정말 우리들 제가 MBC에 있고 이럴 때는 그 노조 막 하고 막 앞장서고 이런 걸 되게 못하거든요.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데 이 언론 노조원들은 막 시위 막 하잖아요. 시위라고 하면 그 얼굴 알려져 있는 아나운서들을 쫙 앞에다 세워놔버려요. 그러면 이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진짜 막 가서 막 그런데 나가기가 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좀 안 나가려고 이 사람들이 뭐 예쁘고 막 맨날 화장만 하고 이쁜 것들이 맨날 좋은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이러는데
언론 노조 막 시위하고 이러면 엄청 거치는 데잖아요. 거기를 나가세요 하면 다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얘네들이.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들이. 그러는데 보니까 언론 노조에서 배현진도 계속 배현진이가 또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여자 직원들 중에. 여기 아주 파워도 있고 이러니까 배현진을 한번 그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 김문혜 의원도 MBC 아닙니까? 예? 김문혜 의원도 MBC. 김원혜도 MBC예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배현진이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별별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배현진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여기 조명 참고 3개월 기다리다 이제 일단은 MBC 내부에 있는 분들이 MBC의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이 MBC의 그 수뇌부, 박성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언론 노조 출신들, 네. 걔들이 비리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에 고발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MBC 내에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순신 장관처럼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 시민단체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네. 그 국회에다 청문회를 실시해가지고 MBC 문제를 들내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박성재나 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 쳐내야만이 그래요.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지금 MBC 장군이 내부에서는 됐으니까 확실히 장군이 됐어가지고 내부에서는 이제 성명선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그 후배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 사장실 앞에 가서도 사장 나가라 소리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혼자 하시면 안 되고 네. 구성되고. 아니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랬더니 그들이 진짜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지금 그 노조가 아까 공정방송. 후임 노조가 있죠. 네. 노조원이 얼마 정도? 네. 우리 노조는 진짜 우리는 좀 이렇게 저기예요. 간부들 노조예요. 간부들 노조. 그래가지고 우리 노조는 인원이 진짜 적고 또 MBC 노조라고 있어요. MBC 언론 노조. 언론이 들어가면 이게 좌파 거고 MBC 노조. 여기가 좀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MBC 노조에서 지금 성명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 위원장 만나가지고도 제가 같이 하자 이러면서 하는데도 좀 아직 그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무서워서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제가 2018년 말에 퇴직하고 2019년도부터 노조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MBC에 있을 때는 외국 사람하고 거의 뭐 연락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도 많이 오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그리고 광화문에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시위하는데 같이도 어울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MBC 있을 때 저도 못 그랬거든요. 그리고 MBC 앞에 어떤 때는 막 나와서 막 마이크 잡고 뭐 MBC 사장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는 무서워서 솔직히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MBC에 있는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해놨더니 진짜 지금 그때 제 마음과 똑같아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간 뭐든지 덥고 따뜻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여기만 앉아있고 밖에 이런데 좀 이렇게 험하고 이런 데를 용기가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다른 시민단체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MBC 퇴직하고 나서도 막 KBS 앞에 가서 하고 뭐 우리 회장님도 같이 해서 MBC 앞에 가서도 막 마이크 잡고 막 사장 물러가라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단체한테도 우리 전에 같이 MBC 앞에 가서 한번 하자. 내가 마이크 잡고 할 테니까 한번 하자. 이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MBC 재직할 당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한 10번을 갔다는 거예요, MBC 앞에. 근데 MBC 사람 한 명도 안 나온대요. 한 명도 안 나오고, 우리 자기들만 어떤 거 그냥 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외부 단체도 사실 좀 실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좀 같이 좀 한번 이렇게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한번 막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제가 알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좀 이러는 상황인데 좀 어쨌든 MC 앞에 KBS 지금 KBS에서는 KBS도 KBS 노조 이렇게 가 있고요. MBC에도 MBC 노조가 있는데 KBS 노조에서는 많이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요. KBS 동력노조 성창경이 나왔습니다. 잘 알죠. 그때가 제가 KBS는 성창경 MBC 이수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막 이런데 시위도 기자회견도 하고 다니고 그랬죠. 그런 분들 좀 많으면 좋겠네요. 근데 성창경 씨는 지금 뭐 개인 유튜브 하느라고 네, 거기에 뭐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저도 좀 제 유튜브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외부 활동이 많단 말이야. 제가 좀 충실하지 못해서 아직 아니 네. 전투를 하면서 해야지. 네. 지금 똑같은 순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투를 해야 될 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전투를 안 하니까 옆에서 원군들이 뭐 물론 문제가 없는 가운데 단지 이 영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제 뭘 묻고 싶었냐면 공정노조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민원이 되며 거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느냐, 투쟁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도 희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대화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이장군님께서 우리는 이만한 못다리가 없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현실에다가 장군님들이 장저고 장군님 이런 현실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힘을 좀 보태면 바로 쓰지 않겠냐. 그건 지금 답을 못 얻어가지고 좀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한데 지금 결론은 아니니까 이제 모두를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전부 다 내놔라고 지금 한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그러고 무슨 뭐 사리 산만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 그러면 자체 자생력을 얼마만큼 갖는다에 따라서 이게 뭔가 희망도 있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면 못 쓸까요? 저도 그 노조 위원장 하면서 사실 저 혼자 했어요. 노조원들이 있는데 노조원들은 거의 활동도 안 하고 할 사람도 없어서 제가 노조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2018년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다른 어떤 PB를 하나 시켰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서워. 이 사람이 또 막 이렇게 대기 발령도 몇 차례 나고 무조건 막 옛날에 막 지들 멋대로 막 해버려가지고 그냥 발령 딱 내버리면 찝소리 못해요. 배현진도 그 최성호가 딱 들어오는 그날 발령 딱 내버리니까 찝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게 아시겠지만 발령 나버리면 나 왜 발령 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가 이럴 수도 없어. 그냥 보따리 써가지고 자기 어디 조명창고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공정방송 노조 후임 위원장이 좀 뭐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도 회사에서 무조건 활동할까봐 더 그랬는지 몰라. 엄청나게 대기 발령 6개월을 시켜버리고 막 또 돌아왔을 때 또 무슨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도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그 사람도 정년퇴직을 했어요. 후임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해. 이거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의지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노조가 결성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원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해결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터졌어요. 근데 딱 붙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협의회를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회사 대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노조 팀들 해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들하고 마주 앉아서 있을 만큼 법적인 준비가 당신들 안 돼 있다. 그게 허점이거든요. 안 됐어요. 자기들끼리 위원장이지 아니 법적인 조건에 안 갖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자네들은 나의 직원이야. 내가 여기 CEO야.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붙었는데 뭐 이거 지는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작은 이런들이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 좀 있느냐. 거기 지금 그 어쨌든 MBC 노조의 그 노조원들은 좀 있는데 거기도 막 몇백 명 이런 정도 아니고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신입사원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회원 가입서를 다 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다 언론 노조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조원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진짜 일도 완전히 색인 붙이는 기자들 진짜 본부장하고 MBC의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하고 무슨 막 이렇게 무슨 경영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색인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 자괴감, 자존심도 다 박탈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뭐 퇴직한 나 이런 이거 안 하고 살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퇴직한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그래도 고발된 게 많거든요. 고발된 게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업무상 뭐도 있고 막 고발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된 이 사안을 빨리 지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빨리 고발된 사안을 빨리 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이 완전히 딱 하면 그 방법밖에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MBC 상황에서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막 있어가지고 저는 막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짜. 그러는데 그 위원장을 만나도 못하겠대요. 그리고 왜 못하냐 이랬더니 하는 소리 얼마나 한심한지 알아요? 정권 바뀌면 또 5년 후에 또 일을 당할 건데 이 젊은이들이니까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진짜 이 남자들의 도대체가 이게 뭔지 내가 진짜 답답한 짝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MBC 민주노조는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MBC 노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민주노조가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고 MBC 언론. 예. 네. 세계 노조가 있고요. 세계 노조가. 예. KBS도 세계 노조. 저도 그 조선일보 있으면서 노조위원장을 제가 상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우파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사실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원래는 다른 데 노조가 그때 굉장히 센데 별 역할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좌파가 잡고 난 뒤에는 좌파는 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전선동 홍보의 매체니까 이걸 장악하는데 5.16 혁명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KBS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우리가 5파로 바뀌고 난 뒤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언론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이 중요성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해결한다고 봐요. 지금 MBC나 KBS 이 자체에서 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완전히 어느 또다이다. 5년 후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편파 방송이고 이념 방송이고 우리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딱 어느 정도 하고 지금 박지원이라든지 국정계획 하듯이 이렇게 언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보관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 백년 하천입니다. 제가 밥그릇에는 누가 놓으려 그러냐고. 지금 노조 MBC 노조에 있는 그 멤버들하고 이 시민단체하고 연계가 돼요? 합해야 돼. 그것도 돼야 되고 정부 부서에서 이걸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지도 내려가니까 지지도 올릴 생각만 한다. 왜 내려가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지도 내려면 지지 올려야지 이 생각하고 예, 그겁니다. 위협이 뭔지도 예. 모르고 위협을 갖다가 피하거나 위협에 대응하려는 생각은 안 된다. 예. 위협이 뭐냐? 그럼 돌 던지면은 돌 보는 게 던진 놈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모든 언론이 맨 전부 돌 던지는 사람이고 돌 맞는 거는
올라가는 거 보고 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역시 지금 내가 역시 볼 때는 장군님이십니다. 언론에 대한 예. 대책이 지금 아마추어다. 네, 지난번에 그 5월 10일 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했잖아요. 5월 9일 날 어떻게 그냥 약간 그 인수위 뭐 이런 쪽에서 해서 저한테를 어떻게 그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빨리 한번 기자회견 하라 국회 가서. 그래서 급하게 해가지고 5월 9일 날이 아마 월요일 거예요. 5월 10일 날 저기 했는데 그 5월 9일 날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이거 진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마 저기가 보실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 것도 올라가 있다.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관심은 가졌어요. 예? 인수위에서 연락받으세요? 예? 인수위에서 연락받으세요? 인수위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거 한 20분 정도짜리 되는데 거기를 MBC 내부 걸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도 이게 진짜 이런 거 한번 들어봤으면 MBC 상황이 어떤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인수위로 다 갔어요 이거 진짜. 그랬는데 그 후에는 그냥 계속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할 그런 법적인 이걸 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시작했어야 되겠다. 다른 언론을 했어야지. 계속 예. 타파 방송, 외국 방송 계속하고 끌어내리고 맨날 김건희가 뭐 옷은 어떠니 맨날 이런 얘기나 끌어내리고 이거 다 좌파들이 갖고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걸 빨리 인식을 하시고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TBS, 예. TBS가 좀 그럼요. TBS도 그럼요. 그 부분 어떻게 되나요? TBS도 지금 그러니까 저기 그것도 오세훈 시장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바로 발령 딱 내버리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쨌든 발령 딱 내버리면 딱 얘네들은 찍하고 소리도 못 내고 자리 옮긴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진짜 온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냐고요 정말. 발령 전부 조직이 다 있잖아요. 발령 딱 내버려. 그 김어준 저기하고 딴 사람으로 딱 바꿔버려요 그냥. 그러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눈치만 보고 있고 자기 손에 피해 그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이 좀 봐도 되냐고 정말. 너무 그러다가 나갈 생각이 자기 들이다가 예.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예? 또 검찰이 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예.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언론은 바로 나팔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을 해야 돼. 예. 방송통신위원장 권한이 지금 거기가 문제죠. 그놈이 문제. 그런 문제죠. 그놈이 안 나가잖아. 방송통신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놈들 다 가려면요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그 아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김성기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동의하는데 아이고 하루 어느 카톡방에서 제가 잘하는 분이에요. 뭐 우리가 이래도 짝사랑 애들이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분들은